네. 자, 책 읽어주는 남자 김경철입니다. 제 책 인생 오후의 처방전, 그리고 오늘은 파트 2 몸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건데요. 우리가 항노화 또는 건강한 노화 중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호르몬이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르몬을 잘 주는 거, 또 맞춤 영양을 주는 것이 저의 두 가지 무기인데, 지난주에 부신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에 부신 호르몬이 있는데, 좀 더 보편적인 호르몬 얘기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분들 잘 들으시면, 오늘의 제목은 인생의 전환점에 선 여인 갱년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가 나이가 들면 생기는데, 가장 극적인 호르몬의 변화 중에 하나가 여자분이 평균 나이 50세, 보통 만 49세 정도에, 지금은 71년생, 70년생들이 이제 해당되는데요. 갑자기 호르몬의 저하, 우리가 이것을 폐경이라고도 불리우고 좀 더 멋진 말로 완경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 메노포스, 메노는 이제 menstruation, 즉 생리를 말하는 거고, 포스는 멈추었다는 뜻이니까 메노포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뮤지컬도 메노포스가 있죠. 이러한 폐경에 대해서 급작스럽게 일평생 약 35년 정도 내 몸속에서, 여성의 몸속에서 굉장히 여러 작용을 하던 그 여성 호르몬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는 이 극적인 변화, 가장 극적으로 힘든 이 기간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갱년기라고 해요. 갱자를 한자로 변경할 때 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리가 있던 시기, 여성 호르몬이 있던 시기에서 갑자기 폐경후라고 하는 이 변경되는 이 시기가 마치 비행기가 경착륙할 때 힘들어하는 것처럼, 사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는 비행기가 연착륙하는 법, 폐경 전 여성이 폐경 후에 제2의 인생으로 연착륙하는 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에요.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증상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귀찮았던 생리가 끝나니까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는 뭔가 불편해요. 안면 홍조, 즉 얼굴이 달아오르고 자꾸 몸이 더워지면서 잠을 못 자겠고, 뭔가 무드, 우울감과 어떤 정서적으로 붕 떠 있는 느낌, 외로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딱히 병원 가기는 뭐하고 불편한 정도의 분이 있고, 약 3분의 1 정도에는 극심한 우울증을 경험한다든지, 그리고 몸이 갑자기 힘들어진다든지, 삶의 질이 확 나빠져서 사실은 이분들이 주로 병원까지 찾아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갱년기를 병원 가서 치료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는 여성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적절한 치료받지 못하는데요. 저는 강서원 미지메디 시절 제가 처음 의사생활을 했던 2000년도 초반에 그런 병원에서 여성 환자를 굉장히 많이 받고, 특별히 이 갱년기 환자를 한 10여 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제가 명의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증상, 다양한 증상, 불면을 포함해서 우울 포함해서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한테 여성 호르몬을 드렸더니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바뀌어오면서 한 달 뒤에 찾아오실 때 너무 행복해 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갱년기 치료는 그야말로 의사한테도 가장 작은 치료로 환자를 좋게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명한 WHI 연구, 즉 2000년대 초반에 여성 호르몬의 어떤 경각심을 일으켰던 그런 WHI 연구를 통해서 유방암이 생길 수 있고요, 나아가서 혈전이나 어떤 심혈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충격적인 보고 이후로 전 세계 여성 호르몬의 사용자들이 공포감에, 그리고 그 이후로 여성 호르몬 사용에 대한 어떤 스티그마, 두려움이 생겼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연구를 좀 자세히 보면은 서양 사람과 한국의 어떤 유방암의 패턴과 또 그 약물의 용량과, 사실은 결정적으로 유방암을 일으키는 요인들이 사실은 인종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여성 호르몬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폐경기 학회나 갱년기 학회, 산부인과 학회 등등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갱년기 치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성 호르몬까지 쓰기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저도 호르몬보다는요, 그렇게 증상이 심하지 않는 분들은 갱년기 식품들을 처방을 많이 해요. 흔히 파이토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약은 아니지만 어떤 생약 형태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아이소플라본과 블랙호시라고 하는 승마 추출이에요.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써도 환자분의 증상이 굉장히 완화되고 또 여러 가지 증상들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런 경착륙에서 연착륙으로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성경에는요, 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실은 100세까지 생리를 하다가 어느 순간 딱 혈이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몸과 마음이 지치는 그런 갱년기 모습,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이 많아서 폐경이 됐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자기 힘으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했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폐경이 되고 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자손의 번창을 이룰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법들을 체득하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라는 자녀를 통하여서 그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잠시 몸은 쇠퇴하지만 속 사람은 더욱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시기가 바로 여성 호르몬에 지배되었던 폐경 전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는 갱년기, 폐경 이후 완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6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갱년기를 통하여서 뭔가 심적인,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씀 기억하시고 겉사람은 잠시 후퇴되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